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4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방금 전에도 말을 했듯이 여러분이 그 챕터 5 핸드아웃을 업데이트를 하세요. 아마 섹션 5.3의 첫 번째 서브섹션까지만 돼 있을 텐데 오늘 최대한 나가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더 자세히 넣었어요. 괜찮은 게 있어서요. 그다음 여러분 다들 관심사가 오늘 이번 수요일에 있는 중간고사죠. 그래서 어, 평소 강의실에 입장한 그 줌 강의실로 입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문제 열람 및 답안 입력은 평소 홈워크 퀴즈처럼 PLMS 상에 링크가 생길 거예요. 거기다 하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이 표시되는데 말했지만 타 시험 과목 때문에 타 과목 시험 때문에 늦게 도착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15분인데 그러니까 토탈 응시 시간은 각각이 1시간 15분인데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을 1시간 25분 정도로 해놔서 11시 정각에 시작할 학생들은 시작하고 12시 15분에 끝을 내고요. 조금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들어오자마자 또 시작해서 하면 되고요. 하지만 11시 10분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조건 12시 25분에는 끝이 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주의사항인데 캡처해서 그 HTML 그 화면상에 페이스트하지 말고요.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학교에서는 이거 고쳐놨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퀴즈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시험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이고 제게 업로드가 안 됐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러면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잘못 업로드하면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는 얘기했어요.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까지 커버하고요. 오픈 에브리띵이고 하지만 휴먼 머신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할 수는 없어요. 시험 문제를 올려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챕터 5에 이 라우팅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리뷰를 하자면 더 인터넷은 투 레벨 라우팅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해서 그 도메인들 간에 이것도 도메인이라는 말도 좀 엄밀하지 않아서 다시 제가 디파인을 할 건데요. 도메인들 간에 그 그룹 오브 라우터들 이 그룹들 사이에서 어떻게 라우팅을 할 거냐고 또 하나는 하나의 그룹 내에서 어떻게 라우팅을 할 거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그룹 간에 또는 도메인 간에 해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당연히 인트라 도메인이겠죠.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이렇게 할 텐데 이 도메인이란 말이 우리가 전에 뭐 생각하던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도메인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있는 그 뭐 www. 예를 들면 뭐 facebook.com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도메인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나중에 라우팅 도메인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비슷하게 쓰인 말이 여기 나와 있지만 오토노머스 시스템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다가 자료가 없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죠? 우리가 어떤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건데 이게 소스 호스트로부터 데스티네이션 호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데스티네이션 도메인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국제 우편을 보낸다 그러면 뭐 한국에서 보낼 때뭐 예를 들면 그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그 다음에 브라질로 간다든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로 바로 못 가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미국 서부에 갔다 가듯이 이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브라질로 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스 도메인에서 데스티네이션 도메인으로 가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국 내에서 포항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한국을.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인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브라질에 예를 들면 리오데자네이로 공항에 내려서 그 다음에 뭐 이과수 폭포까지 간다고 할 때 그것이 또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 의해서 그 내부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갈 거냐 결정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좀 이따 보겠지만 BGP 애트리뷰트로 보겠지만 이 패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패스. 이 패스가 어쨌든 간에 이 데스티네이션이 중요해요. 어떤 데스티네이션에 여러분이 있을 때 이게 데스티네이션일 때 요 데스티네이션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디를 거쳐가야 하느냐. 이것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choose a sequence of domains라고 돼 있는데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도메인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autonomous system 이 번호 또는 이름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번호가 달려 있고 당연히 번호로만 안 하잖아요. 우리도 학번이 있지만 우리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어떤 라우팅 테이블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 그러면 이름들이 나오고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보여줘 그러면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 번호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그때 헷갈리는데 주의하기 바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이런 일종의 이 패스 벡터를 만드는데 패스 벡터 제일 뒤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데스티네이션과 관련된 거고요. 중간 중간에는 내가 지금 나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스티네이션 을 갖는 IP 어드레스를 갖는 패킷을 받았을 때 지금 나로부터 걔를 어떤 next hop IP 어드레스를 가는 라우터로 보내면 걔가 어떻게 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forward 할 방향도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forward를 하면 걔가 어디 거쳐가는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선택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피어링이라든가 트랜싯이라든가 그런 어그리먼트 봤었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링크의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시큐리티 레벨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팔러시를 쉽게 프로그래밍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BGP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볼 그 페이스북의 그 아우티지, 그 페이스북에라는 웨브사이트에 이제 접근이 안 된 거죠. 전 세계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BGP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뭐 사회적 사건이 되는 거죠. 요즘은 SNS에 접속이 안 된다. 이게 사회적 사건이죠. 예를 들면 오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틀림없이 여러분은 친구들과 만나서 페이스북에 접속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물론 마치 출근하기 전부터 안 됐을 때만 그렇게 얘기하고 출근한 이후에 사실 화장실에서 페이스북 보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는 여러분 상사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프로토콜이에요. 이걸로 그 페이스북 아우티지를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걔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패스 벡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패스 벡터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점점 앞에다가 프리펜드 해가지고요. 내가 받은 정보로부터 다른 노드 또는 다른 라우터가 애드버타이즈 한 정보로부터 내가 판단을 내려서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벡터를 점점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나는 또 애드버타이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링크를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요. 로버트 셸던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요. 오토노머스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주제들이 쭉 잘 들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일부 말들을 가져왔는데요.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IP를 가지는 호스트들의 그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만들 때 그 도메인도 비슷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아는 흔한 그런 도메인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 IP 네트워크들의 그룹인데 이 그룹은 하나의 관리자, 관리하는 주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하나의 관리 주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팔러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싱글 팔러시, 핵심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하는 데 있어서 팔러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팔러시를 일종의 BGP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직접 코딩도 할 수 있고. 예. 이 알고리즘 돌아갈 때 내가 팔러시를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니까 특히 타이가 생기거나 할 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뭐 유니버시티일 수도 있고 거버먼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중원부원 나오지만 싱글 라우팅 플랜. 여기선 팔러시인 거죠. 그렇죠? 싱글 팔러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싱글 팔러시. 그래서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도메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facebook.com 이런 도메인이 아니라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팔러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곳을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뭐 구름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이게 여러 호스트들이 있고요. IP 어드레스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안에 여러 개의 라우터들이 있을 거예요. 요 하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 안에서 그럴 때 요 경계에 있는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라우터들이 뭐 하나 이상 있겠죠. 없지는 않겠죠. 없으면 이게 뭐 인터넷에 커넥션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보더 라우터들이 다른 보더 라우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있고 여기도 다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라우터가 요 다른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보더 라우터들한테 자기가 어떤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어떤 패스 벡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애드버타이즈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설명했지만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을 만들 때도 이 스케일러빌리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로 만들어 놨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애드버타이즈 할 때도 이런 거예요. 내가 요런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는 이런 벡터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기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거를 쫙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듣고는 자기 팔러스에 따라서 자기 라우팅 테이블도 업데이트하고 얘들도 또 어때요? 얘들도 다른 오토노머스 시스템들의 보더 라우터들에게 또 예를 들면 데스티네이션 뭐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요런 패스 벡터를 가지고 있어 하고 또 애드버타이즈를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한 번씩 애드버타이즈하고 다 하고 나면 끝나겠어요? 아니죠. 얘들이 끊임없이 애드버타이즈를 해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 라우터가 수리한다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라우터들도 보면 자기들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라우팅 테이블 안에다가 내가 이 주소는 몇 초 동안 가지고 있을 거야라는 정보도 딱 기록해 놨다가 누가 퀘어리를 보내면 그 정보도 알려줘요. 그리고 이게 라우터들이 어떤 뭐 티어 1 라우터냐 아니냐에 따라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우팅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각각의 그 인포메이션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 만에 업데이트하는지가 다 달라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오토노머스 시스템은 이름도 가지고 있고 넘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ES 넘버, ASN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여기 보면 몇 가지 서로 다른 소스에서 이 BGP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어떤 거는 넘버로 돼 있고요. 어떤 건 이름으로 돼 있고 물론 제가 이름으로 돼 있는 건 아마 캡처는 안 해왔을 거예요. 링크만 달아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 강의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거기는 그 이름으로 막 나와 있어요. 뭐 런던 어, 뭐 이런 식으로 도시라든가 뭐 이런 이름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도 계속 제가 하이라이팅을 해놨지만 라우팅 인포메이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계속 일종의 브로드캐스트 또는 애드버타이즈를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네, 가능한 한 모든 AS에 대해서 내가 리처블 하고 싶은 거죠. 나 이외의 모든 AS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맞습니까?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 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정말 서로 상호 커넥티드 되어 있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오늘도 또 보겠지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 접속이 안 돼요. 예.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다고요? 예, 스케일러블하고 디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프로토콜이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문제가 생길 때 이 BGP를 바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로 요 자료에는 지난 시간에는 없었던 제가 이번에 새로 달아온 요 자료에는 이 BGP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여기 있지만 TC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랜스포트라는 챕터에서 좀 다룰 거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과목은 처음에 오버뷰를 제시하고 어때요? 이 네트워크에서 뭐 백본으로부터 그다음에 로컬 리리어까지 있을 텐데 로컬 리리어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로컬 리리어스는 중요한 게 또 레이어 1, 2였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리리어가 레이어 1, 2가 아니라 로컬 리리어까지 가면 결국은 레이어 1, 2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이서넷이든 와이파이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다룰 때는 레이어 1, 2 얘기를 또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얘들이 어때요? 레이어 1, 2 프로토콜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올라가면서 우리가 레이어 3, 4 뭐 얘기를 할 텐데 특히 TCP는 트랜스포트에서 많이 다루게 되겠어요.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각 오토노머 시스템은 자기가 어디 연결돼 있고 그렇잖아요. 뭐 IP 어드레스 뭐 어디로 돼 있고 이런 거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요. 계속 브로드캐스트 하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인터 도메인 간에 그러니까 도메인들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정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얘가 몇 티어 라우터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다시 새삼 강조하지만 이 인터도메인 프로토콜에서는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로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붙여놨던 거죠. 박사학위 논문에서 섹션 1.1, 챕터 1의 퍼스트 섹션인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페이지죠. 요 아마 예,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대한 페이지. 여기만큼 오토노머스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박사 논문이니까 당연히 그 리더 또는 오디언스가 어느 정도 이거 알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리뷰를 했겠죠. 이 섹션 1에서 오버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축약으로 AS is 이렇게 쓴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위에서처럼 뭐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뭐 네임이 있고 뭐 걔들이 뭐 라우트 도메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보더 라우터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각각의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내가 넥스트 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IP 어드레스가 있을 텐데 이게 데스티네이션이고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인데 주로 IP 어드레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봤지만 이런 식으로 예, 일종의 마스크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24라고 했는데 이거 8로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마스크가 24비트인데 그렇잖아요. 예, 전체가 24 잠깐만요. 4624. 네, 여기서는 그렇죠. 요 전체는 어때요? 전체는 어떻게 되죠? 8430인가요? 예, 32비트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를 지금 그러니까 8 곱하기 4가 30이고 32비트 IP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지금 8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18점이라고 돼 있는 모든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18000 이렇게 되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8개고 여기가 3824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2의 24개의 IP addresses sharing first 8 bits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데스티네이션이고요. 넥스트 홉을 위한 라우터의 IP 어드레스. 이게 또 뭐가 이렇게 보여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서 딱 보이면 제일 먼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인데 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next hop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attribute라고 하고요. attribute 1, 2, 3, 4에서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퀘어리를 날리냐에 따라서 attribute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것만 보여주기도 하고 다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가 하나의 IP 어드레스와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능한 넥스트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커넥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셀렉트한 하나의 넥스트 합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캔디데이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등, 3등, 4등 한 애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1등 여성을 딱 표시해놔요. 어떤 데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이게 항상 모든 라우팅 테이블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사용한 어떤 그 라우팅 테이블 읽는 앱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쭉 있으면 여기 같은 거에 대해서 next hop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또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모두가 이렇게 돼 있고 에스터리스크가 이 ultimately select 된 것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이따 화면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이 thesis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했듯이 destination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요거 하나로 어때요? 요거 하나로 2의 24승계의 IP 어드레스를 다 퉁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ext hop이 요거일 때도 있고 요거일 때도 있는데 여기 있지만 요게 이제 past attribute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attribute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는 past attribute라서 패스 애트리뷰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보면 여기 3, 1, 2, 3, 9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요 아래쪽 그림과 같이 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요 라우팅 테이블은 요건 라우팅 테이블의 일부인데 누구의 라우팅 테이블의 일부냐면 여기 있는 보더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의 일부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얘로부터 또는 얘로부터 아니면 얘로부터 어떤 패킷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딱 보니까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캔디데이트를 넥스트합을 얘와 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IP 어드레스는 요 라우터 있죠. 요 AS1239라는 오토노머스 시스템, 그러니까 1239라는 AS 넘버를 ASN을 가지고 있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요 라우터 IP 어드레스로 보여지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 넥스트합 IP 어드레스는 어쨌든 여기서 끝나지만 요 애트리뷰트를 보면 어때요? 얘가 1239를 거쳐서 3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AS1239로부터 AS3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때요? 아마도 요 녀석들은 어때요? 요 안에 있는 어떤 18로 시작하는 우리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할 때 그 도메인 맞아요? 그게 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AS 패스에는 라우터들이 몇 개냐가 아니라 AS를 내가 몇 번 호흡하느냐만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여기서 보면 봐요. 여기서 패킷이 여기로 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야지 지금 여기 있는 18로 시작하는 도메인으로 갈 텐데 AS 패스는 어때요? 요 모든 라우터들 호흡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AS 호흡, 오토노머스 시스템 몇 개를 호핑해서 가느냐만 표시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그룹 오브 IP 어드레시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4.68.0.243으로도 넥스트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도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의 IP 어드레스가 4.68.0.243일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얘는 어때요? 얘는 내 거에 있죠, 내 거에. 얘는 내 거가 지금 뭔지 모르죠. 내 AS 넘버는 지금 없네요, 그렇죠? AS 뭐 몇 번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얘는 요 넥스트 오브의 라우터는 내 거 안에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거고 여기서 어때요? 뭐 이 안에서 어떻게 돌든 간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AS 패스에는 이 번호와 이 번호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실제 뭐 어떤 터미널에서 여러분이 쉘 같은 걸로 접근해 가지고 그 라우팅 테이블을 읽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요 박사님이 자기 논문을 쓸 때 간략하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제로 그냥 정말 터미널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한 것 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은 정보예요. 사실상 조금 다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0.0.0/8 한 다음에 여기에 한 라인이 더 있는 거예요. 12.0.1.63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쪽에 또 다른 오토노머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있는 녀석으로 가려면 뭐 이렇게 간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렇게 갔는데 이게 4점 얼마인데 얘가 이렇게 갔는데 이게 2점 얼마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적어도 얘가 4면 얘도 4로 시작하겠죠. 프리픽스가 같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얘가 12점 죄송합니다. 12.0.1.63이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서 네. 네. 얘가 잠시만요. 예. 얘가 7018이겠네요. 그러면 7018이겠네요. AS. 그렇죠? 나로부터 AS 7018로 가고 그다음에 3356으로 가고 3356.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있나요?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가고.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 라우팅 테이블의 일부를 주고 여러분에게 이 AS들 간의 커넥션 그림을 그려봐라. 그 다음에 보더 라우터의 IP 어드레스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문제를 당연히 낼 수 있겠죠. 중간고사에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했지만 next hub attribute는 어때요? 자기가 해당 데스티네이션을 갖는 패킷을 포워드할 그 라우터의 IP 어드레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attribute에는 지금 여기는 next hop 그 다음에 pass만 있는 경우죠. 좀 이따 다른 것도 나오는데 pass attribute 말했지만 AS들에 대해서 AS들이 쭉 적혀 있는 거예요. AS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라우트 애트리뷰트들이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자기는 지금 여기서 next hop이랑 그 다음에 pass 애트리뷰트만 보여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네,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저는 사실 요거는 그 유튜브 링크거든요. 요건 링크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누르면 이제 유튜브에 열리는데 지금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말 브로드하게 설명해놨는데 의외로 이제 인기가 좋아요. 굉장히 뭐 13만 뷰 이상이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교과서로 사용하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웃데이트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식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예,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좋은 게 뭐죠? 검색을 할 때 최신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옛날 거는 좀 저 뒤에 나오고 최근의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와이파이 표준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싶다. 그러면 y/fi 이렇게 한 다음에 찾고 그걸 소트 최신 순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뷰가 많은 걸 찾아서 예를 들어서 보면 최근에 예를 들면 나온 와이파이 6E에 대해서 뭐 올려놓은 것들이 줄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뭐 홈 라우터 리뷰라든가 주로 영어로 된 거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를 잘 보세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뭐라고요? 영문 위키피디아. 그리고 찾을 때 보면 구글이 친절하게도 뭐 큐어라라든가 그런 어떤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보면 네이버 지식 검색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이트 검색들도 자주 보여주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이 네이버 지식 검색으로 안 찾아지는 것들을 영어로 많이 찾을 수 있죠. 구글 서치 이런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특히 많은 검색을 해보세요. 심지어 시험 시간에도 제가 검색할 수 있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말했지만 이 ABCD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어떤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보더 라우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편의상 여기서는 요 각각의 라우터가 서로 다른 당연히 AS에 있고 각각의 AS가 하나의 지금 라우터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딱 여기서는 4개의 AS만 있다고 보겠어요. 실제로는 어때요? 뭐 굉장히 많죠. AS들도. 네.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요? 정보를 서로 애드버타이즈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고받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그림에서는 일단 내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뭐에 대해서 나는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ASD에 속하는 경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consider path leading to D라고 돼 있잖아요. 예. D가 어떻게 보면 destination router고 D가 어떤 IP 어드레스가 속해 있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어드레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D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D에 대해서 말할 때 D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애드버타이즈 하는 것부터 여기서 레프트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라우터 D가 자기의 네이버링 라우터인 라우터 B와 C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렇죠.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라우터 D가 데스티네이션 IP가 내 거에 속하면 예를 들면 이게 포항공대 라우터라고 해보세요. 포항공대가 오토노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141.23 이렇게 되나요? 이게 다 포항공대인가요? 어디까지가 포항공대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32 포항공대로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0.0 한 다음에 여기 슬래시 뭐라고 돼 있을까요? 16이라고 돼 있겠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제가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시겠어요? 네. 서브된 마스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게 D가 저예요. 내가 요걸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패스가 어떻게 됐어요? next hope 말고 지금은 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next hope 애트리뷰트 말고 next hope 이게 next hope IP 어드레스가 있는 애트리뷰트고 여기가 패스 애트리뷰트인데 예를 들어서 얘는 나는 나한테 보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라고 보낸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D라고 B와 C 라우터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B와 C 라우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B 라우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내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생긴 놈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받으면 어때요? 나는 내가 D로 포워드를 하겠죠. 지금 연결된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B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D로 포워드 하게 되는 거죠. 요 벡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CD라는 벡터를 알려주고 그럼 A는 이제 두 벡터를 받았잖아요. D로 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이 타일을 그냥 합수만 생각하면 AS 홉수만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가죠. 그렇죠? 얘도 한 번, 두 번 하면은 가잖아요. 근데 홉수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인터 도메인 프로토콜은. 그래서 여러 팔러스가 있을 거예요. 이 타일을 브레이킹하는.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 이그젬플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쪽으로 포워드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겠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D로 가는 걸 받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녀석이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겠지만 내가 받으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보내겠다.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을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정보가 어때요? 시간이 가면 익스파이어 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advertise, 브로드캐스트라고 안 하고 advertise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이
이 패스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패스 벡터를 애드버타이즈 함으로써 이 전체 라우트들을 만들어내는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은 어떻다고요?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애드버타이즈하고 그 정보는 익스파이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이때도 지금 보면 뭐 화살표가 잔뜩 있는데 당연히 뭘 파악해야 되겠어요. 지금 데스티네이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디스커션 하고 있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요 MIT라고 돼 있는 여기서는 마치 이렇게 놓으면 우리 느낌은 뭐예요?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그 도메인과 라우트 도메인이 똑같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약간 오해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AS들이라고 하세요. 서로 다른 AS. 그래서 MIT라는 AS로 AS 안에 있는 그렇잖아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BGP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요 AS는 뭐라고 하겠어요? 패스 벡터가 널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IT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 경계에 있는 네이버 라우터들에게 MIT 데스티네이션은 나한테 보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왜냐면 요 안에 이렇게 인트라넷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지금 얘부터 할까요?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셀렉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 받으면 어떻게 보낼 거냐? 근데 받으면 나는 그냥 이쪽으로 보내줘,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패스 벡터가 Verizon MIT라는 패스 벡터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딴 놈들한테 알려주는데 요 녀석과 요 녀석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 지금 A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폰트 사이즈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Verizon MI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Verizon MIT라는 패스 벡터를 자기 네이버 라우터들에게 알려줘요. 근데 AT&T는 또 AT&T라는 라우터는 어떤 벡터를 알려주겠어요? 당연히 AT&T MIT라는 거를 여기 알려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는 어떻게 돼요? 스프린트라는 이 ASA 라우터는 어떤 벡터를 받았어요? 여기서 AT&T MIT를 받았고요. 여기서는 Verizon MIT를 받았죠. 그 다음에 얘는 happen to be 스프린트 MIT. 죄송합니다. Verizon MIT. 요 위쪽으로 가는 걸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뭐 요 링크가 느리다든가 비싸다든가 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얘는 또 요걸 선택해서 이 버클리 AS의 라우터에게 알려줬고 얘는 AT&T MIT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와 얘 중에서 이 버클리 AS는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퀄러시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만 연결돼. 그러니까 그걸 뭐 보여줬고요. 여기서는 좀 더 인터커넥션이 많이 되어 있는 이그젬플로 또 보여줬는데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네. 자, 케이스 스타디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핵심이 케이스 스타디인데요. 2021년에 페이스북이 장시간 접근이 안 됐어요. 그런 걸 이제 아우티지라고 하는데 참고로 아우티지는 여러 뜻으로 쓰이죠. 사실 가정에서 아우티지 그러면 뭐예요? 일렉트리시티의 아우티지, 소위 말하는 정전이라는 걸로 많이 쓰이죠. 아우티지. 그 다음에 파이에서는 파이 또는 사실 뭐 꼭 파이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파이나 맥에서 아우티지라고 하면요. 링크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 거예요. 링크가. 커뮤니케이션 링크 not available. 이거를 아우티지라고 하고요. 당연히 이게 지금 뭐 웹 서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접근하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정도 되면은 그때는 어때요? 그냥 웹페이지 not accessible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브라우저에다가 facebook.com하고 엔터 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아우티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1년 10월 4일 그렇죠? 10월 4일 6시부터 5일
0시까지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비디오 이런 것들이 트래픽이 슝 떨어져서 있기는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날아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안 됐다가 이제 다시 복구를 했는데 그게 5.5시간 동안이나 지속되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이 뉴스거리에 대해서 요 위키피디아에서도 워낙 큰 뉴스라서 요걸 딱 누르면은 위키 페이지가 나와요. 이 2021년 10월 4일의 이 페이스북 아우티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개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 그리고 그 서브시디어리 이건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뭐 이게 모 회사고 그렇죠. 이게 뭐 자회사. 예. 그래서 메신저, 인스타그램, 왓츠앱, 우린 잘 모르죠 이런 거. 맥필러리, 오큘러스 이런 것들이 이제 길게는 7아워까지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회복되고 있지만 예, 그렇잖아요.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7아워까지도 글로벌리 unavailable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원인이 뭐냐? 당연히 이런 사건이 있으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도메인 네임 시스템 서버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어때요? www.facebook.com이라고 딱 때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IP 어드레스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지난번에 퀴즈에서 봤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알려준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로 퀘리를 날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서버, 여러분이 지정한 서버한테 물어봐요. 그럼 그 서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DNS 서버 IP 어드레스 자리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PC의 IP 어드레스를 넣는다든가 해버리면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IP 어드레스를 때려서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하지 않는 이상 안 가는 거죠. 안 열려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DNS 퀘어리를 날렸더니 안 온 거예요. 그냥 안 와서 접근이 안 된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여기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라우팅이 그렇죠? 네. 이 시간쯤 돼서야 리스토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여러분이 개별 컴퓨터에서 어떤 DNS 서버로 날리는 퀘어리의 문제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S 서버는 어떻게 보면 그 AS 있잖아요. AS가 있으면 요 안에 내부에 있는 여러분의 호스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DNS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고장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요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녀석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터 도메인 프로토콜인 그렇죠. 인터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인 BGP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BGP가 알고리즘 자체가 문제였느냐? 그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페이스북이 자기들이 이렇게 레귤러 메인트넌스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잘못 입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뭐죠? KT였나요? 한번 아우티지가 있었죠. 그때도 어떻게 되냐면 레귤러 메인트넌스를 하는데 뭐 한 줄이 잘못 입력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네트워크가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거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때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핸드폰 레귤러리 백업을 해놓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백업 불러오죠. 그렇잖아요. 예. 특히 여러분이 중요한 뭐 새로운 걸 깔아야 된다 그러면 그 직전에 업데이트를 받아놓죠.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여러분이 상세한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계속 이 BGP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13시 39분에 페이스북이 BGP 업데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라우터들을 어때요? 라우터들을 위드로우는 뭐죠? 위드로 여러분이 뭐 W 찍는다 할 때 그거죠. 수강 취소도 위드로우이죠. 그래서 이 페이스북 IP 프리픽스를 갖는 그렇잖아요. 이 이것들에 대해서
다 빼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포워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제가 말했지만 라우터들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때요? 하나씩 둘씩 중요한 라우터들에서 이 페이스북으로 가기 위한 IP 어드레스 정보가 사라진 거예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 라우터들의 캐시, 그러니까 이 캐시라고 보통 얘기하면 그냥 템포러리 메모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모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템포러리 메모리. 그래서 보통 익스피레이션 타임이 있죠. 거기서 익스파이어가 돼서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이제 생난리가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페이스북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요. BGP를 업데이트해서 살려내기 시작했고 그게 또 어때요? 그러면 그게 쫙 시간이 지나면서 전파가 되면서 결국은 이 트래픽들이 다 복구가 트래픽이 가능해지도록 복구가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루틴 BGP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되었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벤 이터라는 분의 유튜브인데요. 여기에 페이스북 이 다운 아우티지, 여기 다운이라고 돼 있죠. 아우티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다루면서 그냥 요 뉴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자기가 막 보여줘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클릭커블 타임스탬프처럼 요 영상에 몇 초 몇 분, 몇 분 몇 초에 요 이야기들이 대충 있는지까지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모든 라우터들이 라우팅 테이블을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있고 이걸 전부 다 교환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서로 애드버타이즈하는 인포메이션이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이어라키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분이 뭘 보여주냐면 이 루트 DNS 서버들 또는 루트 존에 있는 DNS 서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게 13개가 있대요. 전 세계에.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대를 하면요. 여기 보면 루트 서버즈 넷이라는 것에 A부터 이렇게 M까지 하면 13개인가요? 네. 이렇게 있대요. 13 named authorities. 그리고 뭐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거를 누가 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오퍼레이션 하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 USC 우리가 흔히 남가주 대학이라고 하죠. 남가주 대학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U 오브 메릴랜드도 있고 미 항공우주국도 있고요. 특히 미 항공우주국의 에임스 리서치 센터. 그다음에 당연히 뭐 US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르파넷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손 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US 아미도 있고 당연히. 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이칸도 있네요. 심지어.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 루트 서버에게 페이스북의 IP 어드레스가 뭔지를 물어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아까 말했지만 얘가 다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안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뭐 우리가 조금 전에 아는 얘기지만 이제 이분이 뭐 아마 맥북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맥북에서 지금 쭉 봤어요. 쭉 봐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예요? 예, DHCP 그러니까 아마도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가 잘못 캡처해 온 것 같은데, 예. 잘못 캡처해놨네. 요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자기 홈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여줘 이렇게 퀘어리를 날려요. 예. 잘못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0.0.0.0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죠? 데스티네이션이죠.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 뭐 2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IP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0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0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잘못 가져와 놓으니까 지금 막 헤매고 있어요. 큰일이에요. 네, 제가 그림을 잘못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로 딱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와이파이 네트워크고 우리가 아마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DHCP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프라이빗 IP들을 다 받았어요. 내 기기들이. 그다음에 내 홈 라우터에 접속돼 있고 이
이 홈 라우터는 받으면 어때요? 바로 ISP의 라우터한테 보내니까 여기에 ISP의 ISP 라우터의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저희가 AT&T의 이거 제가 좀 잘못 가져왔군요. AT&T 라우터한테 물어봐요. AT&T 라우터한테 잠시만요.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뭔가 지금 섞였어요. 네.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순서를 막 잘못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 홈 라우터에게 라우팅 테이블을 보여달라는 커맨드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0.0.0.0/0 모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요게 이제 넥스트 홉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분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짧은 것도 있는 반면에 하면서 이제 AT&T의 라우터에 이분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에 가서 이제 너한테 라우팅 테이블을 다 보여줘. 그랬더니 얘가 데스티네이션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보세요. 84만 5,478개의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나는 가지고 있어. 하면서 쭉 보여주는데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몇 개예요. 여기에는 당연히 0.0.0.0/0은 없죠. 그렇죠? 이거 디폴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디폴트 라우팅 관련된 부분은 없고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 24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뜻이에요? 1.0.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부터 255까지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IP 어드레스 왜 안 보여요? 네. 참고로 얘는요. 요 AS 패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제 생각에는 포트 넘버 같은데. 그러니까 요게 보여줄 때 있잖아요. IP 어드레스로 보여줄 때가 있고 포트 넘버로 보여줄 때가 있는데 얘는 지금 포트 넘버에 대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씩 달라요. 보여주는 방식이. 다시 올라갑시다.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라우터들마다 자기가 티어 몇 번이냐에 따라서 이 라우팅 테이블이 달라요. 저렇게 AT&T 라우터처럼 라우팅 테이블이 굉장히 큰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트 서버에게 퀘어리를 날리잖아요. 퀘어리를 날리면 몇 개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하다 말했지만 이 A 서버한테 페이스북 IP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는 모르고 얘한테 물어봐.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세컨 티어죠. 세컨 티어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보여주냐면 그 세컨 티어 녀석한테 또 퀘어리를 날려요. 그러면 또 미안한데 나는 안 갖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제 또 내려가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AT&T 서버한테 가면은 쟤는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앤서가 있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네임 시스템 내에서도.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라우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여기 보면 지금 facebook.com 돼 있고 물론 요 앞에 스타미니 뭐 돼 있는데 요 녀석 정보를 내가 요 녀석은 이건 DNS 지금 얘기예요. DNS 정보인데 IP 어드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요 정보를 최대 60초까지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60초마다 한 번씩 얘를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저 위에 있는 그러니까 탑 티어들에 해당하는 이 서버들은 훨씬 더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했지만 페이스북 아우티지는 어때요, 저게? 예를 들면 이게 1분이죠. 이게 1분, 이거는 1시간이잖아요. 예를 들면 1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아까 페이스북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없앴다면 어때요? 거기 접근하는 사람들은 바로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1시간 지나도 복구가 안 되면 이제 저 정보를 1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녀석에게 퀘어리를 날리는 애들이 이제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결국 이 facebook.com 요 IP 어드레스들에 대한 정보들이 익스파이어 되면서 난리가 났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라우팅 테이블을 얘기하는데 간단한 라우팅 테이블은 한두 줄로 돼 있고 큰 라우팅 테이블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에 BGP 테이블, 사실 BGP로 돌아가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 테이블인 거죠. 맞습니까? 인터 도메인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읽느냐인데요. 여기서 보면 자 여기 볼까요? AS 패스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는 어때요? 아까는 여기 마지막에 자기 번호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여기 A, B, C, D 할 때 D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D라고 애드버타이즈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 라우팅 BGP 테이블들을 보면 I를 써요. I. 대문자 I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대문자 I를 썼죠. 여기서는 소문자 I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I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나야라는 거예요. 근데 저 I를 어떤 때는 찾아보면 그 IGP라는 뜻이다. 뭐냐면 내가 여기 인터널로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돌리는데 즉 인트라 도메인에서 돌리는 걸로 요 안에 있어라는 뜻이라서 I를 썼다고 하는데 요 분은 뭐라고 하냐면 요걸 만드신 여기서 요 튜토리얼을 올려놓으신 분은 그 뜻은 아닌데 여기 잘못 나와 있다 심지어 이 I가 IGP라고 돼 있지만 요거 잘못 나온 거다. 그런 뜻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대문자 I나 소문자 I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렇잖아요. 딱 요걸 보여주면서 요 라인을 보여주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구름 몇 개 그리고 그래서 구름 몇 개를 그려요. AS 그러면 뭘 해야 돼요? 7018 그렇죠? 7018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3356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하나 둘셋 네 개 그리고 그렇잖아요. 네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는 인터널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제 생각이 맞다면 요 녀석들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38 어떻게 돼요? AS 38803에 요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라우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인터널로 돌아간 녀석한테 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I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AS 기준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요거는 다음에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시험에는 못 내겠네요. 그렇죠? 확인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듯이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에스터리스크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거는 예,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 밸리드 한 거고요. 얘는 베스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는 여기서는 또 얘가 지금 베스트로 선정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여주세요 해서 보여준 거에 얘들이 어떻게 돼 있나 여기 있잖아요. 설명이. 여기는 얘가 베스트라고 돼 있네요.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자, 어쨌거나 어,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BGP라는 것은 어때요?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로 서로 패스 벡터를 주고받으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그다음에 캐시에 넣어놨다가 그 라우팅 테이블에서 정보를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완전히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또 업데이트를 하고 하면서 메인테인을 하고 있는데 몇 번째 티어 라우터에 따라서 업데이트하는 주기도 좀 다르고 너무 높은 애한테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던 국방부 장관에게 제 친구 누구 어느 부대에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못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 저기 인사장교한테 인사장교한테 물어봐야겠더니 인사장교가 별이 2개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물어보면 또 미안한데 뭐 어디지 하면서 또 밑에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BGP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오실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Possible Oscillations라는 섹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fully connected 된 4개의 AS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ABCD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4AS가 있고요. 이게 ABCD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각각이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각각이 어떤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 A일 때 또 다르고 B일 때 다르고 C일 때 다르고 D일 때 다른데 여기서는 데스티네이션이 또 D예요. 데스티네이션이 D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어떤 스페셜 케이스를 주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BGP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이 패스 벡터를 기반으로 한 BGP 같은 프로토콜이 그러면 이제 ABCD들이 이 AS들이 서로 다른 팔러스를 가질 텐데 어떤 팔러스를 가질지 모르죠. 아비터리한 팔러스에 대해서도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팔러스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시간 지나면 내가 라우팅 테이블이 더 이상 안 변하냐, 컨버지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arbitrary preferences of domains에 대해서 컨버지 하느냐, 어떤 한 점으로 수렴하느냐 물어봤는데 답은 당연히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답은 아니다고요. 그 아닌 특별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스페셜하긴 해요. 4개의 AS고요. fully connected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패스가 있긴 있죠, 전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이 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요 D로 연결되어 있는 요 3개의 패스 있잖아요. 얘들은 매우 느려서 사실 A 입장에서는 어때요? D가 데스티네이션인 걸 요렇게 포워드하는 게 차라리 더 낫고요. 얘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포워드하는 게 차라리 낫고 얘 입장에서도 이렇게 포워드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해봤더니 어떠냐면 지금 A라는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이 D인 녀석을 볼 때 이 두 개가 available한 패스고요. 패스 벡터고요. 그 중에서 내가 얘를 선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뜻이 뭐냐면 이 레프트 코너에 있는 이 그림이 뜻하는 게 뭐냐면 데스티네이션이 D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preferred 패스 벡터가 제일 위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available한 건 2개인데 A, C, D가 prefer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 호스트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받아요. 또는 뭐 딴 데서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패킷을 받았더니 데스티네이션이 D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여기서 A, C, D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거나 바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나는 우선되고 있어서 위에 써놨어요. 지금.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C 라우터에 대해서 봅시다. C도 어때요? C도 지금 보니까 available한 것은 CBD,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것과 이쪽으로 보내는 것, CD 2개가 있는데 CBD를 선호해요.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B는 데스티네이션이 D인 패킷을 누구한테 받든 간에 이렇게 받든 이렇게 받든 간에 뭐 사실 이렇게 올 리는 없겠죠. 이렇게 받든 여기서 받든 간에 어떻다고요? BAD, 그러니까 이렇게 포워드하는 걸 선호해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편의상 각각 2개의 available한 패스가 있고 다이렉트 패스인 D로 바로 가는 거는 선호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2개가 있지만 요 중에서 어느 것만 있는지는 이렇게 써놨어요. 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여기가 처음이에요. 시작.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다 어때요? 홉이 2개인 녀석.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가고 C에서 B로 갔다 D로 가고 홉이 2개인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복잡해요. 뭐냐면 어디 갔어요? 3홉 이상은 피하겠다는 팔러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서 질문이 뭐였어요? 아비트러리 팔러스에 대해서 어떠냐고 그랬으니까 나는 어때요? 내가 어떤 컨피규레이션 하에서 어떤 팔러스 하에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컨버지 안 하는 것만 발레 하나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3합이야? 왜냐하면 3합으로 하면 오실레이션 일어나니까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걸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3홉은 반대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뭐예요? 이 상태에서는 다 데스티네이션이 D인 것에 대해서는 2홉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이니셜 스테이트 자체는 이니셜한 이 라우팅 테이블은 이상이 없어요. 이니셜 라우팅 테이블은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자기가 가진 라우팅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애드버타이즈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 처음에 가정이 뭐냐면 A가 자기의 프레퍼런스, 무엇에 대한 데스티네이션 D에 대한 프레퍼런스를 이제 애드버타이즈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위에 있는 라우터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A가 나의 데스티네이션 D에 대한 프레퍼런스는 ACD야 라고 브로드캐스팅을 했어요. 당연히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딱 보냈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B 입장에서는 내가 본래는 어때요? 데스티네이션이 D면 A한테 보내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 내가 여기서 D인 걸 받았어. 근데 내가 A한테 만약 여기 BAD라고 돼 있으니까 A한테 보내면 잠깐만, 얘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죠? 네, 이렇게 가버리죠. 그렇잖아요. 나는 C한테 보내겠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CD니까 내가 A한테 보내면 한 번 홉, 두 번 홉, 세 번 홉 만에 도달하겠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킵하면 3홉 만에 D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까 팔러스에 어때요? 3홉은 배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업데이트를 해요. 아, 얘 안 되겠어. 얘로 바꾸자. 그래서 이 순위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맞습니까? 네,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얘는 이제 잠깐만요. 봅시다. 네. 네. 얘는 이제 그러면 내가 바꿨으니까 이거 브로드캐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D라고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이제는 나는 마음을 바꿨어. 처음에는 BAD였는데 이제 나는 바로 D로 보낼 거야 하고 브로드캐스트를 해요. 당연히 다 하겠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들어요. 누가? C는 BD라고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약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D인 게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본래 들어오면 B한테 보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얘가 어때요? 얘가 D한테 보내겠다고 하잖아요. D한테 보내겠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C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내면 그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눈치를 여기 잘 차려야 되는데 내가 받은 브로드캐스트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투홉인 녀석은 마음을 바꿔야 되고요. 내가 받은 게 원홉이면 안 바꿔도 돼요.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C는 어때요? C는 안 바꿔도 되니까 이니셜 프레퍼런스를 브로드캐스트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CBD를 브로드캐스트를 했어요. 근데 CBD를 브로드캐스트 하면 A가 듣잖아요. A는 어때요? A는 투홉인 녀석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얘는 바꿔야 돼요, 또. 왜냐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D까지 보내주세요 하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본래 요렇게 ACD잖아요. 요렇게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CBD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3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또 어때요? 얘는 요걸 받았으니까 AD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얘가 바꿔야 되고요. 얘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얘는 AD라는 걸 브로드캐스트 할 거 아니에요? AD. 그럼 얘는 이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BD로 바꿨다가 다시 BAD로 바꾸겠죠. 그래서 뭐냐면 계속해서 얘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컨버지하지 않는 이그젬플 발레 하나를 찾아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BGP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수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픽스된 팔러시를 가지고 있어도 수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통신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도메인 프로토콜로 가기 전에 또 이제 멀티 엑셋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BGP 라우팅 테이블, BGP로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여러 애트리뷰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트리뷰트를 내가 패스 벡터를 넘겨줄 때 같이 줘요. 그래야지 저 녀석이 결론을 내릴 때 자기의 프레퍼런스를 확정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이그젬플은 뭐냐면 멀티 엑시스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서 요 라우터 1 있잖아요. 이 라우터 1과 이 라우터 2가
두 개의 라우터가 그러니까 ASA라고 합시다. 그냥 이게 ASB고요. ASA 입장에서는 ASB로 향하는 엑싯이 두 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example에서는 ASA has two links 또는 two links 또는 two 여기서는 뭐 exit이라고 이렇게 exits directing to ASB. 아시겠어요? 오토노머스 시스템 A가 오토노머스 시스템 B로 가는 두 개의 엑시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는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ASP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ASA는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얘한테 근데 연결 부위는 둘인데 연결되는 링크는 둘인데 웬만하면 여기는 탑 커넥션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거 이용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ASA가 요 라우터들이 정보를 보낼 때 어떤 정보? 아까 말했지만 나의 패스 벡터, 데스티네이션 어떤 IP 어드레스 얼마에 대해서 나는 이런 패스 벡터와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걸 보낸다 그랬죠. 예. 그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어떤 매트릭을 또 붙여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더 훨씬 선호된다. 얘보다.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는 받아가지고는 어때요, 이제? 아, 요거구나. 나한테는 요 정보가 중요하구나. 요쪽 링크가 중요하구나.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로컬하게는 전체 글로벌하게는 아니지만 연결돼 있는 라우터들 간에는 서로 선호도를 알려주고 아, 알겠어요 하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어차피 어때요? 얘와 얘는 같은 AS고 같은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있죠. 피어링이든 트랜시스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것과 이것 중에서 얘가 선호한다는데 내가 굳이 이상하게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뭐 타이를 브레이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A의 프레퍼런스를 B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데 B는 그러고 나면 이 매트릭을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포워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얘는 이제 또 자기가 연결돼 있는 다른 ISP 여기서는 뭐 ISP라고 돼 있지만 AS와의 관계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네, 여기서 I로 끝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요 IP 어드레스가 여기 속하느냐 아니면 여기 속한다고 봐야 되느냐 요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하고요. 만약 시험에 내게 되면 그 정보를 주고 여러분한테 답을 하게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빼먹기에는 너무 저게 중요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인트라 도메인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이 됐고요. 아, 죄송합니다. 인터 도메인. 그 다음은 이제 인트라 도메인인데요. 인트라 도메인은 인터 도메인과는 달리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은 정말 쇼티스트 패스. 근데 그 또 패스도 물론 이제 링크 속도 같은 건 있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ISP예요. 그래서 내가 AS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오래된 링크도 있고 업데이트를 해서 빠른 링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포워딩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쇼티스트 패스트인데 이게 반드시 이 쇼티스트가 반드시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 거리라는 거. 그리고 이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을 위한 프로토콜 중에서도 우리 교과서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 그래서 얘는 이 네트워크이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입장에서는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 또는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알고리즘이고요. 이것을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다익스트라의 알고리즘에 해당해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반드시 이런 어떤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문제를 풀기 위한 것만 아니에요. 보다 제너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요 인트라 도메인 쇼티스트 패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왜냐하면 이게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콤비나토릭스 문제라서. 그래서 서브옵티멀하게 푸는데, 그럼 서브옵티멀하게 풀다 보면 여러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크게 두 개를 소개하고요. 하나는 링크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 패스를 알아내는 건데, 그거는 다익스트라이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엄밀히 얘기한다면 이거는 링크 스테이트 베이스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이라고 했을 거고, 그 솔루션이 다익스트라이 알고리즘으로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할 것 같은데, 몰라요. 컴퓨터 쪽 사람들은 그냥 문제 자체도 알고리즘이라고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섹션에 또 다른 요 하나 더 있는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시간은 다 됐으니까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과는 달리 시험 범위는 5.2까지로 하겠어요. 5.2까지로 하고요. 저 보면 이제 IGP이다라고 돼 있는 저 소문자 I 또는 대문자 I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뭐 라우팅 테이블을 읽고 이렇게 한 적은 없으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레이어 1, 2 엔지니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시험 문제 낸다면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